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멘탈 주치 수근 원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난 원래 미루는 성격이야. 의지가 약해서 그래. 근데 진료실에서 사람들을 오래 보다 보면, 그리고 행동을 뇌의 관점에서 계속 보다 보면 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말로 게을러서 미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대부분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잘 해내고 싶고, 그래서 시작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미루는 겁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피하려는 뇌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계속 미루게 되는지, 그리고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해야 할 건 많은데 자꾸 손이 안 가고 하루가 끝날수록 자책만 늘고 있다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1. 미루기는 의지 문제가 아니다. 미루는 걸 의지 문제로만 생각하면 계속 나를 혼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게으르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근데 뇌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뇌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기관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일단 위험을 피하는 게 1순위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 불안이 커지기 시작하면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건 지금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실패하면 타격이 클 것 같아. 이 순간 뇌는 도전 모드가 아니라 회피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회피의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미루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되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내 뇌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가 됩니다. 특히 미루는 행동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일의 결과를 너무 크게 상상합니다. 그렇게 불안도 같이 커지고 뇌는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래서 패러독스가 생깁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미루게 되는 이유예요.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임시 방어 반응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루는 순간엔 불안이 잠깐 줄어들어요. 지금 안 해도 되니까. 이 짧은 안도감 때문에 뇌는 미루기, 안전이라고 학습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미루는 습관은 고치려면 의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루고 있는 나를 몰아붙이기보다 지금 이 일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지,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진짜 출발점입니다.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불안에 대한 신호입니다. 2. 우리가 시작 버튼 앞에서 멈추는 진짜 이유. 우리가 일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봤는데 별로면 제 한계가 드러날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실패보다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머릿속 계획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가 생기죠. 비교가 시작되고 내 능력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뇌는 이 상황을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사람 앞에서 망신당할 가능성,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 이런 것들은 뇌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극이에요. 그래서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지금 말고 나중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판단 같지만 사실은 시작을 미루기 위한 아주 정교한 회피 전략입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패턴이 더 강해요. 이 사람들은 대충 시작하기가 없습니다. 시작 이퀄 잘해야 한다. 이 공식이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못했다는 평가도 없고 실패했다는 증거도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낙인도 없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불안은 잠깐 줄어들지만 자존감은 조금씩 깎입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이런 자기평가가 쌓이면서 다음 시작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루는 사람들은 게으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다 스스로를 묶어버린 상태에 가까워요. 이걸 이해해야 해결 방향도 바뀝니다. 우리는 실패를 이겨내는 연습보다 불완전한 나를 드러내도 괜찮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3. 미루기를 더 심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 미루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특정한 악순환 구조 안에서 점점 심해져요. 처음에는 이런 식입니다. 지금은 컨디션이 별로야. 내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룹니다. 이 순간은 솔직히 좀 편해져요. 불안이 잠깐 내려가거든요. 뇌는 이걸 바로 학습합니다. 미루니까 불안이 줄어드는구나.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깁니다. 미뤄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백그라운드 앱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쉬고 있어도 쉬는 느낌이 안 들고 다른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해야 할 걸 계속 못하는 사람이다. 자존감이 조금씩 깎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시작에 대한 부담은 더 커져요. 이번엔 더 잘해야 돼. 또 미루면 진짜 끝이야. 이런 압박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작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결국 뇌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다시 미루는 선택을 합니다. 이 악순환의 핵심은 미루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미루면서 생기는 자기 해석입니다. 나는 의지가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끝까지 못해. 이런 말들이 미루기를 더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미루기를 끊으려면 무작정 시간을 관리하거나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미 뇌는 불안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번에 진짜 안 미룰 거야 라는 다짐이 또 하나의 압박으로 바뀌고 다음 미루기를 더 빠르게 부릅니다. 4.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불안을 이렇게 다룬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불안합니다. 시작하기 싫고 잘 못할까 걱정되고 귀찮고 무섭고 복잡해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자신감 생기면 해야지. 근데 해내는 사람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불안해도 해야 한다. 이걸 전제로 깔아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 사용법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안을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신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타나는 반응 정도로 둡니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와도 그걸 설득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온 거지? 이 질문을 붙잡는 순간 생각만 늘어나고 행동은 멈춥니다. 대신 이 사람들은 행동의 크기를 바꿉니다. 오늘 다 끝내겠다는 목표 대신 시작 흔적만 남기는 행동을 합니다. 파일을 열어본다. 운동복을 입는다. 책을 한 페이지 펼친다. 매일 제목만 써본다. 이 정도면 뇌가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시작되면 뇌는 새로운 신호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네.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하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중요한 건 불안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불안과 함께 움직이는 연습입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불안을 설계 안으로 넣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안은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방향만 조절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다루는 순간 미루기는 더 이상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미루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불안을 끌고 움직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하지 않고 작게 시작하고 흔적만 남기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행동들이 어느 순간 나는 해내는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자기인식을 만듭니다. 오늘 해야 할 건 의욕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불안을 아는 채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그게 미루기를 끝내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다음에서 또 여러분 멘탈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